성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세요?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명문제약이요. 명문제약,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9,900원에 70%요. 70%, 네,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으시네요. 오래됐어요. 아, 올해 얼마 되셨어요? 4월 달인가? 아, 4월 달에. 근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 조금 확신 가지고 매매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더니. 아, 그때 한참 분위기 또 좋았을 때였잖아요, 송대님. 예. 네.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손실도 좀 많아지시고 이런 상태인데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매도 시점을 알아보려고. 매도 타이밍? 네, 조금 여유가 있으세요? 몰라가지고. 네. 예, 여유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려고. 어차피 조금 긴 호흡으로 원래부터 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김동선 전문가님 오늘 6,000원 후반대에서 마감이 나왔는데 저희가 종목을 안 여쭤봐도 워낙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대한 대응 자체를 아까서부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문제약이 그래도 정부 정책의 어떤 수에 대한 기대감은 한참 연초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가격대가 좀 갭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섹터 자체가 안 좋고. 바이오 제약은 제가 올 상반기부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그 이전부터 네. 금감원 쪽에서 지금 감리 쪽 관련된 조사를 굉장히 좀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재무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좀 노이즈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이오 제약이 아마 이 감리와 관련된 이 결과가 아마 8월 3일? 제가 알기로 그 정도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 그 이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은 어제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이 신약 이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2조 원 좀 지원해주는 형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한테 지금 2조는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급락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호재보다 걱정하는 요인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주가 밸류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값어치라는 것은 실적에다가 프리미엄. 근데 바이오잭은 실적은 없으니까 이 프리미엄 기대치에서 좌지우지가 되는 건데 이 기대치가 불확실성과 노이즈를 계속 생산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고위 공시 관련된 부분 다행히 이제 상장 폐지는 면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 원료 의약품 관련된 발암물질 있는 거 사용했던 기업들 이런 걸로 지금 되게 많이 썼었거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체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110개 지금 판매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NHSR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전에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감사의견 한정받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감리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몇 개 포함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바이오 제약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멀쩡하더라도 두려움이 큰 거죠. 그 정부 쪽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두렵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감리와 관련된 이 결과치가 나오는 그 시점, 이제 우리 기업은 아니구나. 그럼 그때 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8월달 초까지는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그 결과치가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반응이 되게 컸었거든요. 장중에 9%까지 급등했던 게 이게 뭐 패치 형식의 치매 치료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9%까지 오르다가 쭉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게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유가 굉장히 길게 있으세요. 그리고 8월 초에 감리 결과가 좀 나올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적인 기대감을 저버리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아주 긴 호흡으로 가면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KT가 10년 전에 주가가 9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장기 투자했는데도. KT 같은 경우. KT. 셀트리온이 10년 전에 주가가 2,000원짜리였습니다. 2,000원짜리가 지금 40만 원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셀트리온은 적자 기업이었었고, 그 다음에 테마로 분류가 좀 됐었었고,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량주였죠.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했었을 때, 네.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했었을 때 성공한 사례들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량주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실패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우량주. KT가 대표적인 거죠. 10년 전에 샀었으면 주가가 9분의 1토막이라니까요. 셀트리온은 거의 뭐 200배 가까이 올라간 거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명문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대장은 아니잖아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신라제나 이런 상징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만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어떤 뭐 장기 투자로서 어떤 투자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명문제약에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하고 언제든지 통할 정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 다니고 있는 임원분들보다도 훨씬 더 정보를 다 깨차고 있어야만 이런 기업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남 얘기만 듣고서 이런 거 시간 끈다고 해결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70%의 비중이 아까 전문가님 또 이야기하셨지만 손해보고 팔기 싫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는 있는데 네. 가격 보니까 좀 손해보고 팔기 싫고 마이너스 시킨. 근데 우리가 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잔인해요. 안 되는 주식을 더 죽이고요. 되는 주식을 더 밀어붙이는 게 주식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더 죽여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울고 있는 아이, 힘없는 아이를 더 밟고 더 짓눌러요.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대신 되는 아이들은 다 밀어줘요. 그래서 자금 솔리마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약해 빠지는 주식 가지고서 뭔가 희망, 제발 어떻게 좀 해줘. 더 죽인다니까요. 잔인해요.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 있잖아요. 네. 먹잇감이에요. 개인 투자가들 흔들 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큰 손실을 나면 겉으로는 위안 더 죽인다니까요. 밟아 죽여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약해 빠진 건 깔끔하게 딱 쳐내고 다른 쪽에서 확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다행히 경영주 쪽에서 기회를 주니까 네. 70%의 비중을 가지고서 명문제약을 가지고서 복구하기 기다리기보다 힘들까요? 최소한 저는 3분의 1이나 2분의 1은 네. ETF 레버리지가 됐든 아니면 건설주가 됐든 시멘트가 됐든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네. 비중 최소한 절반을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급한 건 시청자님 비중 축소 의견이 조금 나왔고요. 시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불확실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시면서 네, 전략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